대혼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미국 선거부터 좀 하겠는데요.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중간 선거라는 게 이제 항상 대통령 임기 중간, 대통령이 4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미국의 선거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는 대통령이 임기 4년이고 재선할 수 있고, 또 미국의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하원은 435명인데 이제 주별로 인구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하원 의원이 수십 명이고, 인구가 적은 미국의 뭐 오클라호마 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호 같은 데는 이 하원 의원이 아주 적지요. 상원은 그거하고 다르게 정원이 100명입니다. 각 주에 무조건 2명씩 배당이 돼요. 임기 6년이고요. 또 미국의 주지사들은 50개 주니까 50명이잖아요. 이번에 선거에서는 하원은 435명 전원, 임기가 2년이니까 대통령 임기 4년이니까 미국에는 선거 있다 하면 하원은 맨날 선거해야 돼요. 자, 상원은 지금 100명 중에 3분의 1인 35명을 이번 선거에서 바꾸고, 주지사는 50명 중에 지금 3분의 2에 가까운 36명을 이번에 선거에서 바꿉니다. 자, 이번 선거에 지금 관심이 초반에는 낙태법에 대해서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보수 대법관이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대 여론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했다가, 또 공화당이 경제 등으로 좀 따라잡다가, 인플레가 약간 둔화되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듯하니 바이든이 그래도 이길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민주당이 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에 보면 상원에서도 근소하게 민주당이 지지 않을까,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지지 않을까. 지금 8석 앞섰는데 하원에서는 이 민주당이 의석을 뺏길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비상이 걸렸고, 바이든이 뭐 틱톡 스타 뭐 불러가지고 지금 이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선거 이기려고 미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플레와 경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와 경제가 이리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미국 국민의 44%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 경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저도 상하원에서 현재 상황이라면 공화당이 이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공화당이 이기면 지금 유럽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25조가 넘는 바이든의 지원에 제동을 걸어서 지원이 적절한지 살펴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항상 이 대외적 고립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형편에서 보면 다시 세계로 복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제동 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지해야 된다는 게 72%라서 과연 지금 미국 하원 원내대표 코빈 메카시의 지적처럼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은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핵실험을 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타이밍에서 굳이 공화당이 이길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 바이든이 아마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재선에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트럼프 바이든 리턴 매치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은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기면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이 수사를 갖다가 진행시켜서
바이든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미리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 재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요. 매우 중요하고 또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좀 공화당의 승리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주당이 무슨 뭐 카트 같은 인권 대통령에서 우려스러웠고 공화당이 승리하면 한국은 좀 안전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래도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이 민주당이 좀 낫고요. 완전 고립으로 돌려는 공화당이 한국에는 불편한 상황이 있다. 세상이 희한하다는 겁니다. 자, 영국 선거. 어제 그 길민재 씨, 영국 전문가지요. 정치 전문가인데 어제 한밤의 앵벌쇼에서 저한테 영국에 지금 이 순회기 이제 무너지면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극우 내각이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영국의 이제 정치 시스템을 좀 알아야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순핵은 영국에서 총선을 치르지 않은 세 번째 총리입니다. 자, 영국이 총선을 2019년에 치렀지요. 과거에는 영국이 5년 고정 임기가 보장이 돼 있었어요. 법을 고쳐가 지난 2010년에 고쳐서 의원은 5년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기 총선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걸 고쳤지요.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나라에서 조기 총선을 하면 기존 의원들이 다 퇴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는 이 조기 총선의 가능성에 대한 청원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영국에 보면 88만 5천 명이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고 하원 청원 사이트에 지금 청원을 했고 또 순핵이 추임 총리로 결정된 그 여론조사에서 56%가 순핵이 영국 총리로 결정된 후 여론조사에서 56%가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3%가 조기 총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근 2달 만에 총리가 3번 바뀌는 보리스 존슨에서 트러스로 그리고 또 순핵으로 3번 바뀌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에서 차라리 조기 총선으로 국민에게 지금 신임을 한번 묻는 것이 나은 게 아니냐.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의 지금 대표가 총리가 돼요. 그래서 트러스가 보수당의 대표이자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보수당 하원의원, 상원이란 건 상징적인 귀족들이니까 하원이 참여한 갱선에서 트러스가 2위를 했다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됐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보수당의 당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6만 명으로 영국 인구 6,700만 명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순핵도 보수당 의원 200명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했고 등록 요건인 추천 의원 100명 넘긴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동으로 경선 없이 후보가 됐어요. 자, 영국의 총선은 현행법에 따르면 2025년 1월에 지금 1월 전까지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보통 이 총선을 치르고 그 다음에 총선 결과에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총선 치러진 후에 총선 없이 세 번째 총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2차례 연속으로 총선을 지금 이끌지 않은 인물이 총리가 되면서 자, 그러니까 트러스도 총선을 안 치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순핵도 총선을 안 치르고 이 총리가 되어서 새 총리가 국민에게 민의를 물어야 되느냐. 그래서 영국에서는 3차례 연속 총선 없이 총리가 된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존슨은 총선을 치렀느냐? 존슨도 총선 없이 당내 경선에서 대표가 되면서 들어왔는데 그는 조기 총선을 추진했고 실제로 총선을 2019년에 치러서 보수당의 압승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존슨은 그 이전에 메이가 하다가 자, 그래서 존슨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존슨이 조기 총선을 치러서 민주당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노동당도 지금 민주당이 노동당보다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나고 낮으니까 자, 노동당의 지지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갔고 민주당이 노동당 지지율의 한 40%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보수당에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총선을 빨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 찍겠느냐 물으니 56%가 노동당, 보수당이 19%예요. 그래서 지금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순핵은 조기 총선을 반대할 거고 총선을 치르지 않아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 이런 대중적 시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의회의 전직 총리가 현직으로 지금 현직 의원으로 몇 명이 있느냐? 메이도 있고 존슨도 있고 트러스도 있다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영국에는 전직 총리가 정계 은퇴가 기본인데 영국에 지금 정치가 웃음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민재 씨가 이야기한 영국에 지금 거국 내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순핵이 실패하게 되면 아무리 보수당이 부정을 해도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순핵은 얼마나 총리를 하느냐? 영국의 경제 붕괴가 시작될 때까지 총리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영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순핵도 한 몇 달 하다가 내년에 이 영국 경제가 붕괴되면 순핵이 물러가고 영국에는 아마 조기 총선이 치러지지 거국 내각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청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의 전인대에서 폐막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폐막식에서 후진타오가 강제로 끌려 나갔어요. 리잔수가 후진타오 서류를 싹 뺏어가요. 후진타오가 그 서류를 뺏으려 하니까 시진핑이가 비서실인 판공청에 비서실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후진타오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후진타오는 저항하다가 끌려갔고 그 와중에도 서류에 안에 손을 넣어서 좀 뺄라 하니까 그걸 비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뭐라 하고 그 옆에 있던 리커창 총리는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어요. 자, 후진타오가 보려고 했던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이었습니다. 후진타오는 공청당 계열이 상무위원회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후진타오나 리커창은 중국의 3대 파벌 중에 하나인 공청단 출신입니다. 공청단은 공산주의 청년단이죠. 결국은 20차 당대회 결과 리커창도 탈락, 그리고 왕양 정협 주석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끌어가는 것은 7명의 상무위원입니다. 중국이 200명이 넘는 중앙위원, 그리고 25명 안팎의 정치공원, 그리고 7명의 상무위원 등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원래 상무위원 7이 핵심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중국 정부를 끌고 가는 이 과두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파별로 이 정치국원 그리고 상무위원을 나눴는데 완전히 공청당 계열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특히 놀라운 거는 후추나 부총리가 이번에 이 상무위원이 되어서 총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었어요. 후추나는 이 티벳 출신으로 굉장히 공청단의 유망주 인물로 49세에 정치국원이 되면서 총서기 내지는 총리는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됐는데 2017년에도 탈락했고 상무위원회 이번에서는 이제 상무위원뿐만 아니라 정치국원까지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후진타오가 끌려가면서 항의했던 것은 리커창도 총리 탈락하고 상무위원회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추나도 상무위원이 되지 못했고 이 왕양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청단이 거의 전멸해버리고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청당이라는 것은 덩소팽의 개혁 개방 이후에 호요방이라고 있었죠. 이 중국 뭡니까? 북경
중국의 89년에 천안문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 호요방의 그 죽음을 이렇게 이유로 이제 시위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덩소평이가 지금 이 개혁 개방한 이후 이 호요방 계열에 지금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고, 그리고 그의 또 후계자인 리커창, 후춘화 등이 개혁을 이어가면서 중국이 계속 발전해 갈 거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후진타오는 이 공청당 전성 시대를 열어가지고 후진타오 집권기에 그 후계자로 지금 후춘화를 그리고 리커창 왕량을 다 띄었던 겁니다. 자, 공청당은 1920년에 상하이에서 이 사회주의 청년단이 만들어졌고, 이를 갖다가 전국으로 키워서 1925년에 공청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14세에서 2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 공상당원이 아니라도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 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공상당원이 되는 이 코스인데, 공청단 별도의 전당대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18년 공청당 베이징 대회에는 전국 1529명의 대표가 참가했고, 공청당원이 8124만 명, 기청 조직이 360여만 개로 이 공청당이 중국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기업체, 농어촌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고, 또 중국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제유한공사, 청년실업발전공사, 중국청년여행사. 그래서 공청단이 신문까지도 또 운영하고 있고, 출판사도 하고 있고, 비영리 펀드도 운영하고, 협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요방이 공청당을 이렇게 키웠고, 그래서 공청단의 제1서기가 되었고, 그리고 호요방이 모택동 때 고생했지만 모택동이 죽자 덩소평과 함께 부활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요방이 개혁을 계속 하다가 이 보수파의 반대로 밀려나고 덩소평이가 끌어내렸죠. 그래서 이제 호요방이 죽고 후임으로 조자양이가 올라갔고, 그래서 천안문 사건은 호요방의 죽음에 항의하는, 그래서 개혁의 후퇴를 항의하는 개혁파의 이 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청단이 이름은 사회주의 청년단에서 비롯됐고 공산주의 청년단이지만, 중국이 이제 공청당이야말로 개혁 개방으로 이 호요방 때부터 후진타오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청당 계열이 중국에 득세하면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완전히 공청단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시진핑의 독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후진타오의 저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No, I can't.
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난